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고시원 건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건물은 다가구주택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건축물의 현황이 2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물건을 보러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기 앞에 오늘 물건이 보이네요. 네, 지금부터 현장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기 전면에 보이는 저기 푸른빌이라는 건물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의 필로티 부분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쪽은 아마 드라이브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의 면적은 43평 정도 되고요. 코너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지금 현황으로 보면 1층에도 고시원 되어 있고요. 2층, 3층도 고시원, 그리고 4층, 5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의 외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는 지금 저기 왼쪽으로 3대 정도 가능해 보이는 현황입니다. 네, 주차는 이렇게 3대 정도가 가능해 보이고요. 건물의 측면의 모습은 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 안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 볼게요. 건물의 측면에는 이렇게 전기 계량함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전기 계량함이 일부 좀 떨어진 호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체통. 와, 우체통에 우편함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1층입니다. 네, 1층 창문인데요. 건물 뒤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쪽에도 주차시설이 한 대가 되어 있네요. 네, 아마 이쪽도 주거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건물의 뒤편입니다. 네, 건물 1층에는 고시원이 3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도 지금 고시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도 고시원 1개 호실로 보여집니다. 네, 건물 전면에 있는 1개 호실과 후면에 2개 호실, 이렇게 해서 1층은 총 3개 호실이 되겠고요. 네, 건물의 측면 모습입니다. 네, 이제 건물의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의 입구는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이고요. 건물 내부 상태는 관리가 꽤 안 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데 보면 대리석도 좀 많이 이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거미줄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건물 출입문도 조금 노후돼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얘기 드렸던 고시원 3개 호실의 입구 2개는 이쪽으로 보여집니다. 101호와 104호의 위치이고요.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주택이었는데요. 아마 임차인들은 많이 퇴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건물의 천장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각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원이니까 원룸이겠죠. 원룸 4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네, 201호. 네, 이렇게 보면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천장에서 물 떨어져서 1단 이사했는데 가끔 올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새는 곳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쪽에는 이렇게 왕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는 여기는 이렇게 보일러실로 보여집니다. 저기 스프링클러도 있고요. 소방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203호와 204호의 모습이고요. 아마 위에 물 새는 게 이런 부분들을 봐도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내부는 정말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누수가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층도 4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천장에 벽지가 전부 다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저기도 다 떨어져 있고요. 301호와 302호, 303호, 304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물 상태가 정말로 안 좋습니다. 네,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은 총 2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4층도 고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창고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창고가 있는 것 같고요. 네, 4층 테라스 부분입니다. 4층에도 이렇게 401호와 402호가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 부분에도 대리석이 전부 다 이렇게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다 깨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문은 네, 여기도 이렇게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 스프링쿨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전경을 한번 보면 주변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위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건물이 너무 좀 오래돼 보이고 누수도 있고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는 501호죠. 501호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501호 방 1개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지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바닥은 이렇게 다 방수는 벗겨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저쪽으로 인천대학교도 보이긴 하는데요. 건물이 영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실외기 달려 있고 네, 여기는 창문인데 내부는 보이지는 않네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볼까요? 뭐가 있는지. 네, 이렇게 도시가스, 주택이니까 도시가스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인하대 근처에 5억 정도 최저가로 형성이 돼서 현장 나가봤는데요. 아마 이 물건 입찰하실 분들은 수리비를 충분히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본 주택의 입지는요, 인하대학교까지 도보로 10분이면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어서 위치는 상당히 괜찮은데 방금 전에 현장 영상을 봤듯이 내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02,828번입니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49-34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의 면적은 43.41평, 건물의 면적은 93.53평입니다. 감정가는 8억 1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1회차 유찰되어서 최저가는 5억 6,700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 조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면 1층부터 4층까지는 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되어 있고요. 총 12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5층, 6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은 전부 다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 외에는 전부 다 대항력이 없는데요.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전입일자는 빠르지만 확정일자가 늦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받고요. 우선 변제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감안하고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인근에 있어서 위치는 상당히 괜찮은 주택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건물의 관리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누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 곳곳에 대리석도 파손이 된 부분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수리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 3월부터 대학교가 개강을 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11월 달에 낙찰을 받게 되면 내년 3월까지는 아마 명도도 완료가 되고 신규 임차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명도를 하고 나서 좀 수리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저런 시간 감안해서 3월 전에는 모든 게 끝나야 아마 신입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4층까지는 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은 취득세는 4.6%, 상가와 동일한 취득세를 내고요. 그리고 5층, 6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가 되게 되는데요. 이 점은 참조해서 입찰가 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우선 변제 금액 1,000만 원 정도는 배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월세 시세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5.5평 정도 되는 원룸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14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보증금은 2,800만 원, 월세는 420만 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5층까지는 조금 높다 보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총 임대료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조건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했고요. 대출은 신탁대출 80만 원 받는다는 조건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순수 수익률로 대략적인 수익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대출을 받으시는 분은 아마 자기 자본 수익률로 대략적인 수익률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를 전부 다 만실로 마쳤다는 조건으로 최종 투입 자금은 1억이 조금 안 들어가는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최종 수익률은 8.9%,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27%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 주택에 대해서 최종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하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임차 수요는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 임장할 때 보셨겠지만 누수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내부 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 인하대 근처에서는 아마 신규 내년 3월 달에 개강을 하다 보니까요. 아마 3월 전에는 명도라든지 수리가 좀 완료가 돼야 원활하게 임대차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물건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혼자 하기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경매 진행 과정을 함께 쭉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